위쪽에 있는 곡선은 회원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퍼센테이지예요. 성장률입니다. 얘가 퍼센테이지인데 성장률. 이게 딱 뭐랑 같냐면 경제 수용자 5단계가 있습니다. 저기 처음에 혁신자, 얼리어답터, 캐즘 지나서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 이래가지고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곡선이거든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혁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사요. 그게 좋든 말든 성능이 좋든 말든 무조건.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나오자마자 산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증명도 안 되고 그 자동차가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되게 피를 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리어답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노베이터 혁신자들하고 얼리어답터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제품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전기자동차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혁신자들을 앉아가지고 이 전기자동차를 개조합니다. 또는 일반 자동차를 자기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판별 나라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혁신자입니다. 얼리어답터는 뭐냐면 제품을 구매해요. 제품을 초기에 일정 숫자 구매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혁신자들은 제품 구매량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거나 개조하거나 이런 관심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전기자동차 그러면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지식적으로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리어답터는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얘네들은 스펙을 외워요. 얘네들은 스펙을 외워요. 사양을 다 외워요. 그럼 무슨 노트북 그러면 그거 무게는 얼마고 가격은 얼마고 배터리는 몇 시간 가고 해상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조조조조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들이 혁신자를 하는 거예요. 혁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구형 노트북 쓰다가 시스템 개조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오래 쓰는 이런 애들을 왜 혁신자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캐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별로 이렇게 어필을 못할 만한 이상한 제품인 거야. 이 앞에 두 개 지금 좋아하지만 소비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고 계속 합니다. 딱 상상만 딱 사고 안 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망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캐즘 단계에서. 여기서는 지금 간격이 등간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캐즘은 굉장히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새로운 무슨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문에 누가 이런 거 새로 개발했네. 근데 그 제품 몇 년 뒤에 안 보인다 그러다 캐즘에서 없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얼리어답터가 안 사주면 아예 제품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만든 사람들이 혁신자들인데 얘들이 만들어 제품 할 정도로 그래서 얼리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리들이 샀어요. 근데 일반화가 안 되고 죽어버렸네?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성장하는 것 같다가 확산하다 보니 대표적인 게 이북 같은 거 전자책 PDA도 문화적인 거 있어요. PDA도 2001년, 2002년 이때는 한참 막 많이들 쓰다가 2003년, 4년 지나면서 인터넷이 이제 정말 전국망으로 깔리고 나서는 전부 이렇게 쓱 가라앉고 있죠. 근래에 이제 다시 핸드폰하고 결합한 모델에서 다시 성장세가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PDA 퍼스널 단말기의 개념으로 보자면 캐즘에서 망한 게 맞죠. 그리고 이 캐즘을 넘어서서 이제 이게 전기 수용자, 즉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냉장고가 집에 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나왔네? 그럼 사야 되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가요. 재밌는 게 가전제품 중에 남자의 구매 선택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었어요. 저기에. 왜냐면 여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김치 냉장고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와이프를 끌고 가서 사는 겁니다. 한 2년간 지속됐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보시면 일반 냉장고에 비해서 전면부에 데이터 그런 인디케이터 할 수 있는 버튼이 지금 굉장히 많죠. 무슨 기능 해가지고 다 버튼 들어오고 무슨 LED 들어오고 냉장고들 요즘 그런 없애는 추세로 갑니다. 요즘에 냉장고 지펜인가 광고는 아니라 손잡이도 없앤다고 광고를 하고 있죠. 그죠? 냉장고는 뭐냐면 가전제품보다는 오히려 가구의 느낌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요. 왜? 기능 복잡한 거 싫어. 열고 안쪽에 버튼이 많아도 괜찮아. 어제가 바뀌고 깔끔해야 돼. 근데 김치 냉장고는 점점 버튼이 많아져요.
웃기는 거예요. 둘 다 사용하는 사람이 여자고 사실 여자들은 저희 어머니만 해서 저희끼리 김치는 거 하는 거 보세요. 제가 김치는 조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냉장고 계속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더 기능적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냉장고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기대하지 않아요. 얼음 나오는 냉장고, 얼음 이렇게 물하고 얼음 같이 나오는 냉장고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냉장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신선 칸이 어떻게 됐든 말고. 근데 김치냉장고 다른 거죠. 아직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되게 남성을 택해서 저희가 입장에서 구매에서는 결국 기능이 많은 쪽이 이기니까. 똑같은 냉장고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남자들이 이 전기 수용자에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그게 대중적으로 딱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사주는 거죠. 핸드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핸드폰을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망가질 때까지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겁니다. 또는 주변에서 야, 그 핸드폰 좀 바꿔라 그러면 솔직히 나좀 바꿀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기 레이터 메이저라고 해서 후기 났어요. 사람. 여기까지 가면 사실 장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도태자 또는 이 늦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핸드폰이 뿌기져야 바꾸는 겁니다. 오늘 통화가 안 돼야 바꾸는 거예요. 뭐 버튼이 뭐 이미 색깔 날아가서 숫자가 안 보이는 건 필요 없고 통화가 안 되고 충전이 안 되면 그날 가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일반적인 경제학적 곡선이에요. 사실은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 커뮤니티 성향에서 이런 똑같습니다. 처음에 몇 명의 혁신자,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왜 덥죠? 에어컨 꺼졌나? 그 지식에, 다음으로 바꿔달라고 고장난 과연 됐어요. 전 지금 뒤에서 TV 때문에 더워 죽겠어요. 이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요.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웬만한 커뮤니티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과 관심이 다른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커뮤니티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타쿠라고 하죠. 네, 오타쿠 커뮤니티를 근데 이게 캐즘을 넘어서 대중적 인기를 끌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러면 갑자기 회원수가 확 증가하는, 회원수가 200% 증가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이 커뮤니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제 된 겁니다. 에어컨 고장난 것 같은데.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 나옵니다. 바로 오게 되나요? 저는 지금 천만원 비는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0분 뒤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유행이 어느 정도, 큰 유행이 아니더라도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자연 성장에 갑니다. 터널률이 거의 안 떨어져요. 커뮤니티라는 소통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는 이런 식의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되게 가전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걸 한번 반복하는 거죠. 아, 이번 신제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확 내려갈 거고. 이번 신제품 좋아.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죠.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일정 수준의 성장하죠.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 이 캐즘의 지점입니다. 이 캐즘이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 캐즘의 이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이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비용은 싸게 먹혀요. 만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끼리 복잡복잡 놀게 돼요. 거기서 확실히 내가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향력 있는 회원이 되죠. 내가 굳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물론 이렇게 된 커뮤니티 들어가서 영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죠. 왜? 400명이면 보험하는 사람 몇 명? 20명. 또는 적어도 10명은 되겠죠. 1000명쯤 돼버리면 못해도 50명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려워지죠. 왜?
그 중에 누군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커뮤니티를 시작했었고 여러분보다 브랜딩이 더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0명에서 200명, 곧 150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왜 그리고 빠지기도 쉬워요. 빠져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나는 부딪힐 확률도 적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